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탐색과 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탐색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어떠한 정렬된 자료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탐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맵이라는 것을 abstract data 타입을 통해서 정의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탐색할 때 중요한 키가 바로 엔트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이나 맵, 엔트리 등등을 좀 더 정의해 보면 탐색이라는 것은 주어진 테이블 내에서 어떤 키를 가지고 원하는 레코드를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맵이나 딕셔너리와 같은 자료 구조입니다. 탐색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는 것을 대표로 하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맵이나 딕셔너리는 탐색이 가능하게 하는 자료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탐색을 할 때, 맵 내에서 탐색을 할 때 엔트리나 혹은 키를 가지고 레코드를 찾는데, 자, 엔트리는 마치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 단어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찾고 그 뜻을 찾죠. 그러면 그 엔트리는 사전 내에서는 그 단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단어와 연관된 그 의미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엔트리는 어떠한 키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키를 통해서 어떠한 value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맵 또는 딕셔너리 형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컬러 테이블이 있는데, 자, 우리가 레드나 그린이나 블루나 옐로우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의 어떠한 프로퍼티를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엔트리 혹은 키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밸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딕셔너리나 맵 내에서 키가 주어지거나 엔트리가 주어지면 원하는 값을, value를 뽑아내는 것을 바로 탐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맵의 abstract data 타입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맵은 기본적으로 키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키와 커플링된 어떠한 레코드, 데이터 혹은 값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키와 레코드 혹은 키와 밸류가 하나의 커플링된 그러한 데이터의 레코드의 집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키가 주어지면 서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떠한 엔트리를 키에 맞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엔트리가 주어지면 키가 자동으로 주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키와 엔트리를 같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엔트리는 사실은 키와 데이터를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떠한 키를 줘서 그 데이터, 그 레코드를 삭제하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맵이라는 어떠한 자료 구조의 abstract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맵이라는 abstract 데이터 타입은 키를 가진 레코드의 집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연산은 어떠한 키가 주어지면 찾고, 또 어떤 엔트리가 주어지면 그것을 집어넣고, 이때 키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줄 수 있겠죠. 아니면 키가 주어지면 그 엔트리를 지우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자, 맵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진 탐색들이라든가 아니면 해싱 구조로 이 맵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렬된 자료 구조 혹은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탐색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탐색 알고리즘을 공부할 것입니다. 모두 선형적인 자료 구조 내에서 탐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떠한 탐색 알고리즘이 있을까요? 또 기본적으로 순차 탐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나 키가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중간을 잡아서 그 데이터 값을 비교해 가면서 좀 더 그 찾는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인데, 이진 탐색이나 또 인터폴레이션, 자, 이 보관 탐색은 거의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범위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이것이 보관 탐색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순차 탐색을 볼까요? 순차 탐색은 정렬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탐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렬됐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정렬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순차 탐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렬되었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진 탐색이라든가 보관 탐색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순차 탐색은 정렬이 되지 않았으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순차 탐색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주어진 리스트의 맨 끝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n번을 실행해야겠죠. 하지만 이것이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앞에 있거나 뒤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정도 n 플러스 1 나누기 2번의 정도의 평균 비교 횟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순차 탐색 알고리즘은 매우 쉬워요.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인덱스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 키와 데이터의 키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A가 주어진 어떠한 리스트를 할 수 있겠고, 그 리스트는 키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레코드의 키를 우리가 주어진 키와 비교해 가면서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찾을 때까지 비교해서 찾으면은 리턴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넌을 리턴하게 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번 수행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리스트가 있으면 이 길이에 시간 복잡도가 비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진 탐색이죠. 이진 탐색은 정렬된 배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탐색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값을 조사해서 이 값보다 작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작으면 중앙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 이쪽으로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면 이쪽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중앙값을 또 찾죠. 그 다음에 이 값보다 크면 이쪽을 찾는 것이고 작으면 이쪽을 찾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의 찾는 범위를 계속 줄여가는 것을, 그리고 바이너리로, 그러니까 반만씩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진 탐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억 명 중에서 특정한 이름을 탐색할 때는 이진 탐색을 한다고 하면 30번의 비교가 필요하겠지만 순차 탐색을 하면 평균 5억 번의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왜 30번인지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자, 이진 탐색의 기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어진 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배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자, 34라고 가정을 하면 가운데를 잡아서 27과 34를 비교하면 27이 더 작죠.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34를 찾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7보다 큰, 자,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37을 찾는데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잡아요. 그러면 38이 되겠죠. 38에서 38과 34를 비교해서, 자, 보니까 34가 더 작죠. 그러면 이쪽 범위 내에서 34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을 잡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34를 비교를 해보면, 자, 14가 더 크죠? 그러면 왼편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을 이진 탐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주어진 리스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키 값과 그리고 로우와 하이가 있는 것이죠. 이 로우와 하이가 어떠한 리스트의 자, 처음과 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수행이 되면, 즉 반을 잡아서 자, 이 키값과 우리가 주어진 키값이 이 키값을 비교를 해서 자금은 이쪽 범위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 이것이 하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로우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쪽 부분에 그 대상이 있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은 로우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전히 하이로 남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미드를 찾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미들에 키가 있으면은 미들을 리턴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키가 자, 중간 키보다 작으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미들이 하이가 되는 것이고요. 로우는 여전히 같은데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바이너리 탐색을 할 수 있겠죠. 시간 복잡도는 지금 로그의 n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 이 경우 10억 명 중에서 특정한 이름을 탐색할 때 30분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 로그의 10억을 구해보니까 3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어떤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진 탐색입니다. 자, 그 다음 보관 탐색입니다. 보관 탐색은 우리가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미들 값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본 다음에 탐색 범위를 줄여나가는 형태였습니다. 보관 탐색 역시 똑같은 탐색 범위를 줄여나가는 형태인데 미들 값을 막연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전체 데이터의 양상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의 양상을 보고서 첫 값과 그리고 마지막 키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가 전체 첫 번째 키와 마지막 키의 비례해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함으로써 좀 더 쉽게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관 탐색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를테면 여기에 또 하나의 예가 나오죠. 사전이나 전화번호부를 탐색할 때 우리가 히읗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면 어떻습니까? 사전에 맨 뒷부분을 찾겠죠. 그리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면 사전의 앞부분을 찾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서 어디서부터 찾을지 그 탐색 범위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탐색하는 위치는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전체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것, 그리고 하이 같은 건 맨 뒤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리스트의 로우의 값, 그리고 이것은 리스트의 하이 값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식의 자, 탐색 위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 집어넣고 탐색 위치, 시작하는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런 걸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A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우리가 어떤 어레이가 있고요. 앞서 우리가 이것은 A고요. 여기 어레이가 있고 어레이에 하이 데이터와 로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부터 30까지 자, 20개의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을 때, 어레이가 있을 때, 자, 처음에는 로우와 하이를 자,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으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요거라면, 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로우 값과 하이 값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알고 있을 때, 자, 요거에 비례해서 아마 어디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0과 30이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20이라면 혹시 중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키 값이 지금 10과 30이기 때문에 그 중간은 20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20이면은 30과 20의 중간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비슷하게 만약에 24라면 자 30과 24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또 20과 10 간의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위치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보관 탐색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A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30과 10 이것은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키값이에요. 키값이 30과 20일 때 10일 때 둘 간의 차이를 A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와 첫 번째 전체 어레이에서 맨 앞에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자 Q라고 가정을 할 때 둘 간의 비례는 거리와 비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와 로우는 여기는 인덱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이 인덱스는 지금 얼마죠? 그렇죠. 이건 20이죠. 로우는 얼마인가요? 0입니다. 그리고 S도 지금 한 10쯤 되려나요? 그리고 로우는 0일 때 자, 요 인덱스 크기는 아마도 키값의 크기에 비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키값의 비례는 아마 인덱스 간의 거리와 비례할 거다라고 아이디어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아래처럼 될 것이고요. Q와 A는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본 이 식과 탐색 위치, 요 식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S를 정하는데 항상 이 S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좀 틀릴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전 탐색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관 탐색입니다. 자, 이것이 보관 탐색 알고리즘이고요. 여기에 그 식이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S나 S 그 로우 하이를 지금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1, S를 하나씩 줄이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찾는 경우가 상당수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관 탐색이나 아니면 바이너리 탐색 알고리즘은 우리가 탐색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관 탐색은 기본적으로 인덱스의 거리가 데이터의 차와 비례할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돌려보시면서 또 숙제를 통해서 이 보관 탐색과 바이너리 탐색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